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시죠. 근데 어쨌든 재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에피스 홀딩스 그리고 상장 첫날 바로 상한가에 직행한 그럼 삼양 바이오팜 흐름 쭉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석지현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은 바이오 섹터인데 이렇게 주가가 완전히 좀 갈립니다. 그렇죠. 왜 그런 건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조목조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어제 삼성바이오로직스랑 네. 삼성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장에서 거래를 재개했습니다. 네. 시초가는 모두 이제 가격 제한 없이 결정이 됐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래 정지 직전 가격 대비 47% 오른 179만 원에서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그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CDMO 사업만 이제 남긴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명확해졌다. 이런 느낌 때문에 시장에서 좀 환영을 받은 분위기고요. 네. 이제 반면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도 나오고 이러면서 급등락이 심했지만 어쨌든 이제 178만 원 가까이에서 거래를 마감했기 때문에 등락은 심했지만 어쨌든 주주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반면에 신규 상장한 삼성 에피스 홀딩스 흐름이 좀 반대였는데요. 네. 시초가 61만 1,000원에서 거래 시작했지만 곧바로 매도세가 쏟아졌죠. 그래서 장중 한때 42만 원까지 밀렸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시초가 대비 약 28% 급락한 채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이런 또 차이가 발생을 한 건지 네. 어디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에서 네. 분석하는 바로는 예. 이제 두 회사 역할 자체가 이제 완전히 분리됐고 그 이제 분리된 역할로만 이제 봤을 때 좀 이제 평가를 좀 다르게 매긴 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원래 글로벌 이제 CDMO 업계에서 이제 톱티어에 꼽히는 예.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번 인적 분할로 사업 구조가 이제 CDMO에만 집중하겠다라는 쪽으로 완전히 네네. 굳혀진 느낌입니다. 그래서 현재 1에서 5공장까지 생산 능력이 이제 빠르게 확대되고 있고 고수익 구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분할 이후에 이제 CDMO만 남게 됐다. 그래서 훨씬 명확한 사업 모델을 갖게 됐다. 이런 이제 평가가 시장에서 프리미엄을 받은 것으로 좀 분석이 됩니다. 이제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신약 개발사 네.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신약 개발 같은 경우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고 또 이제 상용화까지 기간도 10년 예. 가까이 드는 만큼 이제 지난한 기다림이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실질적인 매출도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서 받는 배당이 유일한 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단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라는 이런 의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불확실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걸로 좀 분석이 됩니다. 네. 분할 재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역할이 굉장히 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플러스를 준 것 같고 네. 삼성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신약 개발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좌충우돌 겪게 되는데 그런 흐름으로 좀 리스크? 지금은 이제 배당뿐 아닌가 이런 또 인식이 있어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외에 또 추가적으로 뭘 따져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어제 시장에서 돌았던 게 이제 삼성 바이오랑 에피스의 적정 가치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 리서치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적정 기업 가치를 70조에서 105조 원을 제시를 했는데 이제 반대로 에피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10에서 20조 원 범위로 제시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지금 30조 원대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총과는 이제 좀 간격이 많이 크죠. 10조 원에서 예. 20조 원이라고 하면. 그래서 초기 가격이 너무 높다. 이런 경계 심리가 좀 작용을 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에피스 홀딩스가 인적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자산을 따로 승계받지 않았기 때문에 담보대출이 좀 어렵다 이런 점, 그리고 또 초기 플랫폼을 위한 그 실탄이 한 1,000억 원 정도인데 ADC나 뭐 이중항체 같이 좀 다른 신개념 이제 모달리티로 이제
그 개발을 하려면 이 1,000억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냐. 예. 그러면 증자가 좀 불가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장기적인 시점에서의 그런 분석도 나오면서 주가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익 구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예. 어제 예. 종가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어쨌든 예. 7% 정도 수익을 보셨더라고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좀 많이 끌어준 부분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삼양 바이오팜 이야기를 또 바로 해드리고 싶은데요. 예. 이제 같은 날 코스피에 상장을 했는데 이제 에피스홀딩스랑은 완전히 다른 흐름을 보였잖아요. 예, 예. 그래서 삼양홀딩스에서 인적 분할된 삼양바이오팜이 아침 9시 22분부터 바로 상한가로 직행을 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한 다음에 직상장으로 상장이 된 만큼 기존 주주들의 청약 물량이 좀 많이 없었기도 했고요. 그리고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회사 자체 실적도 탄탄하다. 예. 이런 이제 시장 분석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그래서 상한가 이제 직행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삼양 바이오팜이 이제 뭐 하는 회사냐면요. 생분해성 봉합사 시장에서 글로벌 원사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항암제도 개발을 하고 있는데 7종의 파이프라인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형암이 7종이고 혈액암이 5종. 그래서 총 12종의 항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신약 개발사로 치면은 그 항암제를 특히 그 중에서 개발하는 곳은 좀 이제 기업 가치를 좀 높게 평가해주고 시작하는 네,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제 파이프라인을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이제 투자 포인트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돈이 잘 벌린다는 미용이랑 성형 분야까지도 진출을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성장 기대감이 이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돈을 벌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을 이제 주주들한테 이렇게 전해주면서 이게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어제 장 상황만으로 보면 합산 한 7% 정도 예. 오른 게 맞는 거죠. 네. 삼성 예. 바이오로직스랑 예. 에피스홀딩스 같은 경우는 홀딩스랑. 7% 예. 올랐고 예. 이제 삼양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상한가 상한가를 직행. 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아침에도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기는 했는데 앞으로 그 기업 가치를 잘 살려서 해나갈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Y2 솔루션의 미국 합작법인 네.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글로벌 M&A가 본격화되면서 이런 부분으로 기업 가치 점프업을 노리는 또 투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과 비교하면 네. 실제로 얼마나 늘었는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제약바이오 M&A 규모가 작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 보고서가 나와서 좀 흥미로워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헬스케어 투자은행 리링크 파트너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9일 기준,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M&A가 총 21건, 금액으로는 6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연간 총액이 370억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단순히 봐도 거의 2배, 금액 기준으로 한 1.8배 증가한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그래서 지난 15년 평균 거래 건수가 한 이제 19건이었는데요. 올해는 이제 이것보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 사이클이 다시 이제 온기를 되찾았다. 이런 평가가 글로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많은 M&A 딜 중에서
세포 그리고 유전자 쪽 특히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올해 체결된 주요 M&A 좀 이제 뜯어보면은 공통적으로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 이런 그 중에서도 공정을 좀 단순화하고 또 대량 생산에 유리한 그런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M&A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3월에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조작하는 기술을 가진 이소바이오텍을 인수를 했는데요. 이제 기존에는 세포 치료제라고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면 몸 안에서 예. 이제 그 세포나 유전자를 이제 빼내서 밖에서 배양을 한 다음에 다시 넣는. 그러니까 이제 배양하는 기술도 중요하고 이제 환자의 그런 이제 빼낸 그런 혈액을 안전하게 이제 운송하는 그런 것들도 이제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고가에다가 그리고 많이 생산을 못한다는 점이 네. 이제 세포 유전자 치료제 쪽에서 이제 한계로 주로 꼽혀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3월에 한 딜은 체내에서 면역세포를 직접 그러니까 굳이 밖으로 이제 혈액 등을 빼지 않고도 몸 안에서 자유롭게 이제 유전자나 세포들이 이제 조작되는 그런 기술을 가진 바이오텍을 M&A 하기 시작했다. 이제라는 흐름입니다. 네. 길리어드 자회사 카이트 파마라는 곳은 정맥 주입만으로 DNA를 세포에 직접 전달하는 플랫폼을 가진 인터리우스라는 회사를 또 인수를 했습니다. 예. 또 10월 지난달에는 이제 BMS라고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이라는 회사가 RNA 기반 세포 치료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비탈 테라피틱스를 또 인수하는 이런 딜들이 이어졌는데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딜의 공통점을 보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굳이 몸 밖으로 이런 세포 유전자를 이제 빼내지 않고 몸 안에서 스스로 이제 조작해서 뭔가 이제 치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그런 플랫폼을 가진 회사들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효율성을 좀 바라보는 M&A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최근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또 주목을 받잖아요. 네. 여기가 국내 기업인 Y2 솔루션의 이제 합작법인으로 네. 알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왜 이제 미국 와이트 솔루션 미국 합작 법인인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주목을 받냐면 이제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가 개발하고 있는 황반 변성 이 파이프라인이 이제 대량 생산에도 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의 황반 변성 치료제를 생산할 수 있다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검증 단계에 있다라는 점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황반 변성 치료제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개발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는 기증받은 그러니까 기증받은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죽은 사람의 네. 그런 안구로부터 이제 그 세포를 아. 받아서 그걸로 이제 건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지금 임상 1상, 2A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이 황반 변성 치료제를 인식한, 그러니까 치료제를 받은 사람들의 시력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눈에 띄게 좋아졌고 그리고 또 부작용도 나타나지 않았다. 뭐 이런 점들이 이제 계속해서 학회를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으면서 지금 미국을 넘어서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M&A 러브콜도 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회사에서 이제 좀 이제 어필을 해 줬습니다. 네. 이제 생산성 측면을 이제 잠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증자 한 명한테 받은 이 세포를 수만 명한테 투여가 가능한 그런 이제 생산 시스템을 거의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조심스러운 게 지금 상업화가 돼서 막 생산을 하고 있으면 제가 자신 있게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지금 그 대량 생산의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임상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으로는 이제 확보가 됐다라고는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이거를 활발히 하고 있다는 아니라는 점 이제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룩사의 방식이 어찌됐든 상업화 측면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걸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룩사 테크놀로지와 비슷한 방식으로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은 지금 사실상 없고 유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임상 개발 현황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하나 임상 데이터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시력이 이제 더 나쁜 환자군, 시력이 아주 나쁜 환자군에서 22글자를 더 읽는 이제 시력 개선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미국 기준으로는 22글자를 더 읽는다는 것은 법적 실명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중대한 이상 반응도 이제 보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또한 입증됐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대량 생산 뭐 가능하다고는 하셨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상업적으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하는지 비용 절감 이런 부분에서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었는데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어쨌든 임상 성과 같은 경우에도 경쟁사 대비 좀 뛰어난 부분이 있어서 네. 소개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렇다면은 뭐 기술 이전이나 M&A 논의 같은 네. 경우에는 어느 정도로 현재 진행된 상황인가요? 네, 이제 비밀 조항 이런 것들이 걸렸기 때문에 뭐 예. 이제 어디에서 러브콜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한다고 회사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네. 분명히 이제 계약 체결 를 위해서 이제 다양한 M&A 미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 또 그러한 이제 조건을 건 그런 협약도 지금 물밑 중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한 만큼 이제 향후 이제 시리즈 B 투자를 이제 진행할 예정인데 이쯤에서 어떤 투자자가 들어오는지 그리고 또 그러다가 또 갑자기 M&A 소식이 또 들려올 수도 있으니까 이제 룩사 바이오테크놀로지 그리고 그거 넘어서 Y2 솔루션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Y2 솔루션의 미국 합작법인 그리고 분할 재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 에피스 홀딩스에 대한 다양한 제약바이오 기업들 전략 그리고 분석 들었습니다. 석전 이데일리 바이오 플랫폼 센터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